10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자산 포럼에서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주식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금융포럼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노지리 사토시 피델리티 투자자교육 연구소장은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만큼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금융포럼에 축사로 나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개개인이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인터뷰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포함해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한 센 리더스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내 강소기업 대표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죠. 오늘 서울경제TV 개국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금융자산 포럼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버는 돈을 사교육비로 쓸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끊고 당장 투자를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의존도를 높이는 사교육 대신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해 금융교육을 시키고 그 자금을 투자해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과 노동을 같이 일해야 돼요. 근데 월급만 가지고는 노후 준비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최근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동업하고 싶은 기업을 찾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지만은 내가 만약에 20년 투자하려고 사람이라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 가격은 변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포럼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노지리 사토시 피델리티 투자자교육 연구소장은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을 예로 들며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지리 소장은 저축할 땐 저축률을 정해야 하고 은퇴 후 자금을 쓸 땐 고정금액으로 돈을 뽑아 쓰는 것이 은퇴자금 관리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총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통으로 가진 사회 문제입니다. 노지리 사토시 피델리티 투자자교육연구소장은 인구 감소와 사회보장의 효과를 저해해 은퇴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각자의 저축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年収の一定の比率をかけた金額を投資する。そうすると年収が上がればその分投資する金額も増えると。こういう形で投資額が増え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노지리 소장은 일본의 경우도 가계 자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유 자산 대비 은퇴 자금 비율은 2014년 이래 변화가 없다며 고정금액이 아닌 비율로 저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투자의 자산 증식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젊을 때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좋은 은퇴 준비라는 겁니다.
若い人たちは、少しリスクを取っても時間が長い、投資期間が長いので、投資の期間が長いことでそのリスクを抑制することができます。なので少しリスクがあっても世界中に投資をする担投資が大事だと思います。 은퇴 자금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위한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노지리 소장은 은퇴 자금을 뽑아 쓰는 것, 즉 인출은 곧 축적의 재구성이기 때문에 고정 금액이 아닌 고정 비율로 인출해야 자금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공공정책만으로 노후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할 수는 없죠. 오늘 금융자산 포럼 축사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인의 노후금융자산 대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공공의 도움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8년 후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시민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50대와 60대 초반까지의 인구가 전체 1000만 인구 중에 약 210만 명에 이르는데 이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50플러스 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캠퍼스를 만들고 준비하게 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런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또는 극복하는 방안은 사실 공공의 역할만으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바른 금융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에 내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결국 금융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더 이상 가계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보험, 연금 등 금융자산과 균형을 맞춰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득 안전망을 튼튼히 갖춰 나갔으면 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경제TV 개국 10주년 금융자산 포럼 부대 행사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와 기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이규진의 더 인터뷰와 센토크 등 서울경제TV 주요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업인들을 비롯해 주요 강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센 리더스 포럼입니다. 센 리더스 포럼의 첫 번째 오찬 간담회 현장을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경제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국내 강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마련한 센 리더스 포럼 오찬 간담회. 이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며 기업인들이 앞장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영일 한화그룹 고문은 오일 쇼크 때 경인에너지 사장으로 석유를 구하러 전 세계를 누빈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잘 살리도록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경제와 기업을 키우는데 언론이 지원 역할에 앞장서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바로 올려주더라고요. 뉴스에 올려가지고. 사실 그게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 시대인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센토크 17회에 출연했던 인연으로 오늘 오찬에 함께하게 된 2018 미스퀸 코리아 수상자들은 센 리더스 포럼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다양한 각계에 갇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모임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본인 자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미숙 전 골든브릿지 대표는 리더스 포럼이 정례화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성보경 프론티어 M&A 회장은 서울경제TV를 100주년까지 사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회장과 강영태 기업기술금융 대표, 김동성 골든블루코 대표 등 4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첫 번째 센 리더스 포럼은 내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2018년 외국인 투자 주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알리고 투자 기회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현장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2018년 외국인 투자 주간 개막식. 올해로 14회를 맞는 외국인 투자 주간은 한국의 투자 매력을 외국인 투자가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국가 투자 설명회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투자가 240여 명 등 총 2,500여 명이 이번 행사 기간에 참여합니다. 본 행사가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산업계 간 상생의 모델을 만들고 혁신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개막식에선 55년 동안 국내에 투자해온 첨단 섬유 소재 기업 일본 도레이의 니카쿠 아키히로 대표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어 마이크 로즈 미국 몬슨 블록체인 스토리지 대표도 한국 투자 계획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 유망 분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울러 투자가와 기업인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도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사업 전략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남북경협 정책 등을 해외 언론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방침입니다. 이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산업의 또 새로운 기술을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외국인 투자 주간의 슬로건은 한국과 함께하는 협업과 혁신.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투자 유치 및 채용 상담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에 4%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KDI는 올해 5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모두 3.7%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고용 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DI는 전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5월 보고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와 내년 20만 명대 중반과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애초 예상한 수준의 절반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어두운 고용 전망의 원인으로는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어려움과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등이 꼽혔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특히 서비스업 고용 부진의 경우 작년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기업의 노동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들의 단기적 부작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3년도 이때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이고 코스닥은 0.3%입니다. 작년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4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오늘부터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낮췄습니다. 직영주유소들은 이날부터 당장 세율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해 기름값을 인하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전날까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소진한 뒤 가격 인하에 나섭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직영주유소나 기름값이 저렴한 자영주유소를 검색하려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몰려들며 오피넷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아침부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피넷과 주유소, 유류세 인하 등 관련 검색어가 다수 올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은 기름값이 1,500원대인 주유소는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느냐, 우리 동네 주유소는 재고를 핑계로 기름값을 10원밖에 안 내렸다는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3.49%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530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2025년 107조 6,5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시가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과 취약계층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 중 하나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시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 중심의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상수도 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 단수된 18,151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에 이미 조사를 시작한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구에 2019년 6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빈집의 노후 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 산정 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편을 주는 액티브X 같은 플러그인 제거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문제 등을 야기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플러그인 제거 원칙으로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최신 웹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플러그인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PC의 키보드 보안과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선합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식으로 전환합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 확인 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월에서 10월 전 세계 누계 선박 발주량 2,305만 CGT 중 45%에 해당하는 1,026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수주량 1,000만 CGT를 넘어선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이 오늘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플레이 가을 컨퍼런스에서 8K TV 글로벌 판매량이 2025년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IHS 마켓은 코덱과 HDMI 규격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8K TV 콘텐츠를 제대로 보기 위한 코덱이 2022년에야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서울공항동 본사에서 LG CNS 및 아마존 웹서비스와 업무 체결식을 갖고 전 세계 대형 항공사 최초로 전사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1,000만 명 규모의 국내 반려동물 인구를 겨냥해 반려동물 용품 자체 브랜드 유어스 TV 동물 농장을 론칭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은 프리미엄급 반려견 간식 6종, 사료 2종, 장난감 4종 등 총 12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미세먼지로 전국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내일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인데요.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황사형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절기 입동인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양은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와도 예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춘천 13도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15도, 속초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전북은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8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